요즘에 그 외국 영상들 보면은 한국 K-뷰티가 진짜 난리가 났어요. 막 스킨케어부터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특히 집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DIY라고 하죠. 그게 DIY가 약자가 저 알아요. 뭐요? Do it yourself. 맞아요. Doing yourself예요. 그래서 DIY. 근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DIY. 그 왜 생각해보면 엄마들 왜 맨날 누워가지고 팩 같은 거 혼자서 막 하시는 거 기억 안 나요? 오이팩 같은 거 엄마들 막 맨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성비 DIY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5가지를 다 해봤는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사실 너무 좋기도 했고 그리고 각각의 또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에 맞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DIY 한번 해보시면은 피부가 진짜 좀 뽀송뽀송해지고 건조한 것들도 많이 좋아지고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할 수 있는 DIY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조금 귀찮다. 가시죠. 동네 사이사로 동네. 첫 번째로 제가 가끔씩 하는 이게 쌀이죠. 쌀을 어차피 애들 밥 해야 되니까 쌀을 좀 넣어주고요.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피부에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피부가 실제로 되게 좋으셨어. 어릴 때부터 이제 외할머니가 하시던 거를 많이 봤는데 그게 바로 이 쌀뜨물 세안이었어요. 할머니는 왜 이걸로 맨날 세안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걸로 세안하면 얼굴이 좀 뽀얘지고 피부결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커서 보니까 이 쌀뜨물이 굉장히 또 유효한 우리 피부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쌀뜨물을 할 때 2번에서 3번 정도는 좀 헹궈서 좀 씻어내줘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외국 영상들이나 또 실제로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토너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근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씻어서 보내주고요. 3번째, 4번째 쌀뜨물을 가지고 이제 보통 세안을 합니다. 다른 바틀에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이 쌀을 헹군 뒤에 이렇게 좀 뿌연 이렇게 물이 나왔잖아요. 이 쌀뜨물 안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야신아마이드 그리고 글루코실 세라마이드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되고 얼굴 미백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쌀뜨물 세안은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좀 꾸준하게 관리해 보시면은 얼굴도 좀 뽀얘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나야신아마이드 에센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뿌려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항산화 성분 중에 폴리페놀 같은 것들도 있어서 비타민도 좀 많고요. 피부 장벽이나 진정 효과가 참 좋습니다. 이제 보통 쌀뜨물 세안을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좀 번거롭잖아요. 한 번씩 생각날 때 이렇게 쌀뜨물 세안을 하시면 좋고 이제 평소에는 여러분들 뭐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뭐 미스트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항염 염증을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고 좀 미백에도 좀 도움이 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나야신아마이드 에센스를 쌀뜨물 대신해서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두피나 이런 데도 좀 뿌려주시면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발에 좀 에센스 형태로 바르는 제품들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실리콘 성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 성분들이 모발에 있는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어서 바르고 나서 이제 막 드라이기로 이렇게 막 말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성분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죠. 실리콘 함유가 없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거나 나야신아마이드 에센스 같은 거를 좀 모발에 좀 뿌려주시면 모발 건강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우리가 두피가 은근히 사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신경을 못 써.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헤어샵을 갔는데 제 두피가 되게 빨갛대요. 그래서 원장님 두피 관리 좀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피 관리를 또 못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또 염증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이런 나야신아마이드 에센스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쌀 아까 씻은 걸로 이제 천연팩을 할 거예요. 이제 보통 이거를 쌀을 막 쪄가지고 이제 갈아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영양소들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면 씻은 쌀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2가지인데 이게 쌀을 갈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팩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스크럽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럽 효과를 목적으로 각질 제거 정돈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흑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이제 저처럼 팩 용도로 이렇게 하실 거면은 정말 미세하게 잘 갈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피부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올리브유나 꿀을 이용을 해서 좀 섞어가지고, 이게 꿀이 좀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점성도 좀 생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아주는 거죠. 이게 아주 곱게 갈아야 됩니다. 죽처럼, 본죽 있죠, 본죽처럼. 체크 한번 해보죠. 이게 아직 안 갈렸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러면 이제 피부가, 이 보면 알갱이가 엄청 많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갈아줄게요. 다 됐죠? 이 정도 딱 좋네요. 잘 붙을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이제 쌀을 씻은 김에 라이스 팩까지 했는데, 이거 해보시면 조금 뭐랄까, 피부 온도도 좀 내려가고 믹서기로 잘 갈기만 하면 저희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모델링 팩 같거든요. 약간 고무팩처럼 되게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좋고,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절대 이거를 발효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막 24시간 48시간 발효시키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또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할 때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너무 좋네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얼굴을 헹궈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뜰게요. 힘들다. 잠깐만. 얼굴이 뽀얘졌어. 하고 나니까 봐요. 바로 이렇게 뽀얘지잖아요. 그쵸? 피부가. 팩이라는 게 하면은 참 좋은 건 알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 저도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패드를, 딱풀 패드라고, 이게 완전 딱풀처럼 딱 붙거든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 딱풀 패드가 이제 해조 실크로 만들어서 이게 공기가 좀 통하거든요. 일반적인 저희 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공기랑도 좀 통하고, 이런 이제 제가 어제 다이소에서 사온 건데, 이런 이제 화장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얘네들이 마르면서 이게 좀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그럼 피부에 좀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어서, 딱풀 패드는 통이 있거든요. 이렇게 통에다가 이제 겔 패드를 이렇게, 이 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나야시나마이드 에센스를 이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충분히. 저는 이제 비행기라든지 어디 갈 때, 그리고 자기 전에 맨날 붙이고 있죠. 천연 팩도 좋은데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도 무해하고 우리 피부에 자극이 좀 덜하니까 이거를 이제 붙인 상태에서 이제 보통 일을 하죠.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데일리로 이렇게 패드를 좀 붙이신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거나 할 때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딱풀 패드도 이렇게 떼보면 하얘져요. 봐요. 하얘지죠? 피부 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습에도 좋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뭐 크게 부담 없이 공기가 다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일리 팩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다 치워야 되는데. 자, 다음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녹차팩입니다. 녹차팩은 너무 간단하죠. 녹차팩은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녹차 있죠. 저는 이걸로 오늘 할게요. PPL 아닙니다. 녹차 우린물로 얼굴에 팩을 해주면 돼요. 녹차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테킨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에도 좋고 피부 진정 효과에도 아주 괜찮죠. 저는 이제 녹차는 정말 가끔씩 하는 간편해서 좋아하는 팩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붉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고 피부도 이제 좀 보습 효과도 괜찮고 녹차의 그런 이제 성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많은 이제 성분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지 마시고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녹차를 살짝 우려가지고 이거 좀 약간 뜨거워졌다. 잘 우러나죠? 뜨거우니까 얼음을 넣어주고 여러분들 이제 선택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마스크 시트라든지 이거는 근데 부직포고 무표백, 무형광 이런 화장솜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거에 자극이 있는 분들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이런 이제 실크, 해조 실크 같은 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적셔가지고 여기다 적셔가지고 그대로 내 얼굴에 그냥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녹차 팩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조 실크를 이용을 해서 녹차 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우린물을 여기다가 그냥 부어주면 됩니다. 됐죠? 녹차 패드는 저는 이제 보통 언제 하냐면 녹차가 진정 성분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하고 난 뒤에 녹차 패드를 하거나 환절기 됐을 때 좀 피부 트러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해줍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 화장솜이 많이 좀 두껍네. 두껍고 이게 달라붙는 느낌이 없구나. 이 수분감을 내 피부에 다 공급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솜은 아마 여러분들 써보시면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화장솜은 이게 안 돼. 여기 딱 붙이잖아요. 그럼 딱 떨어져. 이렇게 아무리 붙여도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헤어 드라이어를 하거나 뭔가 좀 움직이거나 했을 때 패드를 딱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거든. 녹차 팩은 되게 간단하잖아. 그쵸? 쌀팩에 비하면 뭐 엄청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녹차에도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쌀도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된다, 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된다 하시면 뭐 다른 데 팔이라든지 좀 안 보이는 데 있죠. 한번 팩을 먼저 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이제 팩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이는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오이 그 껍질을 보면은 가시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오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오이가 참 맛있어요. 제가 오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이는 이제 대부분 수분이죠. 수분 95%가 수분이고 뭐 여기에도 당연히 뭐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같이 이제 여름이 오는 계절에는 열감을 좀 낮추는 거. 피부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좋잖아요. 모공도 커지고. 그래서 여기 오이는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오 시원해. 오 너무 좋다. 오 시원해. 오이는 너무 두껍게 자르면 이게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사선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얼굴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벌써 여름이 왔어. 그죠? 그래서 얼굴에 열감을 낮추거나 수분감을 좀 보충을 해줄 때 이렇게 오이팩을 해주면 너무 좋죠. 오이팩도 좀 간단하죠. 그래도 그래서 오이팩을 하실 때는 냉장고에 있는 오이를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감자팩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감자를 곱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이소 시트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으깬 감자를 이제 시트팩 위에다가 이제 올려주는 그런 감자팩도 있는데 감자팩도 얼굴 미백에 도움이 되고 열감도 좀 낮춰주고 하는데 좀 좋죠. 이제 오이팩이랑 좀 비슷하게 이제 알로에팩도 괜찮죠. 피부과에서는 알로에, 이제 알로베라나 이런 이제 알로에 겔을 이용을 해서 알로에 팩 같은 것도 많이 하죠.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는 목적으로. 그래서 오이 팩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잠이 스르르 이렇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세린 계란 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이렇게 하나 풀어가지고 바세린을 한 요 정도 이제 풀어줍니다. 여기에다가 레몬즙이나 아니면 올리브유 같은 거를 같이 좀 섞어서 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세린의 가장 큰 목적은 수분을 가둬주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밀폐제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다. 그래서 바세린이 보면은 좀 이렇게 꾸덕해서 잘 안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잘 섞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거에다가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부직포 같은 마스크인데 여기도 보면은 천연 제로팩 한 장을 이렇게 꺼내서 나야시나마이드 에센스를 도포를 해주고 우선 팩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뿌려주고 그러면 이제 얼굴에 딱 밀착이 되잖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바세린 계란 만든 거 있죠? 이거를 이제 팩을 해줍니다. 이게 누워서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바세린 계란 팩을 해주면 보습에도 되게 좋거든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피부가 굉장히 결이 좀 좋아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실제로 제가 겨울에 피부가 좀 건조할 때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주고 있는 관리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얼굴 이게 안면이 부직포가 조금 민감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재질이 보면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거칠어요.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피부에 민감하지 않는 이 딱불 패드가 있거든요.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팩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 저는 얼굴 전체를 이렇게 가리는 게 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걸로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게 붙이기 딱 편한 걸로 이렇게 그냥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 정도 딱 붙이고 그냥 마는 거죠. 그리고 계란 껍질에 균이 되게 많잖아요. 깰 때도 좀 조심해서 깨야 돼. 깨는 순간 이게 혹시나 균이 안으로 들어가면 피부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가급적이면 한번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심해서 깨가지고 딱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팩을 한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피부가 막 쪼이는 듯한 느낌도 나고 그 다음 팩을 이렇게 탁 떼고 나서 세안하고 나면은 진짜 피부 결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10분 정도 됐는데 이제 말라가지고 뭔가 좀 땡겨 얼굴이. 한번 떼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마르면 뗄 때 따갑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극이 돼. 그래서 부직포 같은 이런 면들이 이게 마르면서 굉장히 좀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조금 아프다 하면은 이제 그쪽 부위에다가 좀 적셔가지고 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이거 봐봐, 찢어졌다. 예, 여기 찢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폼 클렌징으로 이제 좀 헹궈내 줍니다. 이거는 이제 효소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씻을 때 항상 이렇게 거품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저는 그 폼 클렌징 사용할 때 가루로 된 효소 파우더를 좀 좋아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얼굴도 좀 뽀해지고 세안할 때 굉장히 뭐랄까 결도 좀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좀 뽀송뽀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로 스킨케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훨씬 좀 보습감이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크림 같은 거 있죠. 크림에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 3세대 레티놀산이고 이거는 우리 단종된 1세대 레티놀산이거든요. 저는 3세대를 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크림에다가 이 정도 좀 짜서 이제 레티놀산은 이거는 조금만 써야 돼요. 이건 조금만 이 정도 보이시나요? 색깔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계시는 크림에다가 이제 디페린 겔은 한 요 정도 거의 한 5대1 정도죠. 5대1 정도로 섞어 목을 또 발라줍니다. 목도 진짜 비타민 C도 꼭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루틴 완성. 얼굴 엄청 광나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사실 홈케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레이저로 완성된 피부라고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홈케어로 완성된 피부예요. 정말로.
그래서 레이저는 가끔씩 받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집에서 하는 관리하는 루틴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루틴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진짜 좋은지 어떤지 이런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집에서 DIY를 해봤는데 쌀뚫물 세안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따라서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쌀팩 이게 조금 사실 귀찮기는 했는데 쌀팩을 하고 난 뒤에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뽀얀 거예요. 얼굴이 진짜 뽀샤시해졌어. 와, 진짜 쌀 안에 있는 이런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얼굴 미백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오일팩은 뭐 말하나 마나 너무 시원하고요. 녹차팩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에도 좀 도움이 되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도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녹차팩, 그리고 하기가 너무 간편하잖아요, 녹차팩은.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바세린 계란팩은 저는 사실 겨울에는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꼭 하는데 하고 나면은 피부가 정말 매끈해져요. 결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보습감도 되게 좋아지고 좀 쫀쫀해지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귀찮으실 수 있는데 집에서 한 번씩 바세린 계란팩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피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는 제품 안에 항산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좀 잘 맞는 화장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면은 우리 코리안 스킨케어 DIY에 못지않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